사운드 캔슬링 귀마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점이라면 모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빨리 싸고 좋은 거 내놓으라고. 싸고 좋은 거. 싼데 비슷한, 아니 싼데 똑같은 AS 6년에 114,000원, AS 5년에 162,000원? LT720은 펌프가 똑같으니까 조용한 건 검증이 됐는데, 그런데 AS 6년에 이게 더 싼데? 현존 최강 성능? 그래, 성능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아니 왜 글자를 그런데 이렇게 흐릿하게 놨지? 배관! 펌프까지 조용하다고? 우와, 이거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까? 아니야. 올해의 나는 다르다. 올해의 한화는 다릅니까? 그거는 다르겠지?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를 사기 전에 마지막까지 LT720 쿨러랑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걸로 고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6년 AS 수냉 쿨러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수냉 쿨러는 두 가지로 나뉜다. 곧 터질 수냉과 터진 수냉.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실입니다. 만일 AS 5년짜리 수냉 쿨러를 AS 기간 한 달 남기고 고장이 났다. 그런데 새 걸로 교체를 받았다. 그 새 걸로 교체받은 수냉 쿨러를 메인 컴퓨터에 저한테 끼울 거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메인 컴퓨터에 그거 안 끼울 겁니다. AS 기간이 지난 수냉 쿨러는 시한폭탄입니다. 그게 만약 터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터져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 수냉 쿨러 회사가 책임지는 AS 기간이 남은 제품을 저는 사용할 겁니다. 한마디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LT720은 수년이 5년, 라니 쿨러는 수명이 6년짜리인 거죠. 우리는 1년 더 하게 됐다고. 오케이, 이쪽은 멀쩡하고, 그리고 반대쪽은 팬이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거는 초보자한테는 좋습니다. 진짜 컴퓨터 완전 초보인 경우에는 라디에이터에 이 팬 달다가 나사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수로를 뚫고 나가가지고 수냉 쿨러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순정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니까. 뭐야 이거? 아하, 이쪽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전용 팬이 이렇게 선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라디 쪽에. 이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팬인데 RGB를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아틱 팬으로 팬 가리를 할 거라 기본 장착되어 있던 팬은 선 길이가 되게 짧고 단자도 전용 단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전용 단자가 라디에 달려있는 여기 전용 단자 핀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전용 단자라 저같이 팬 가리를 할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고 라디 반대쪽에 케이블이 나와 있거든요. 4핀 팬 단자랑 RGB 단자가 이쪽에 케이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 라디 쪽에 있는 전용 단자가 이쪽에 거리가 4핀을 끼운다 그래도 뭐 간격이 모자란 건 아닌데 이걸 왜 전용 단자로 해놨지? 저처럼 팬 가리를 한다면 이거 전용 케이블은 사용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 펌프에 연결된 케이블은 한 가닥으로 이렇게 나와서 끝에 부분에 RGB랑 3핀 펌프 단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네요. 펌프 윗부분은 미러 부분으로 돼 있고,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보통 수냉 쿨러 펌프들은 수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수로가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큰일 났다. 2022년 한 해 저한테 어떤 제품이 제일 실패한 아이템이냐고 한다면 저는 이 쿨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때 테스트한 이후로 귀찮아서 안 빼놨거든요. 이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나사 기둥 부분이랑 이게 지금 꽉 맞물려 있는 건데 메인보드 다 파먹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이 부분은 기둥이랑 같이 돌아가고, 이게 롱노즈 같은 걸로 아니야. 메인보드만 긁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오케이. 붙어있던 써멀 모양을 봐도 써멀이 고르게 잘 퍼져있던 거 보면 뭐 장착이 잘못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펌프가 매우 구릴 뿐. 이거 중고로 어떻게 팔지? 2만원에 올리면 사가려나? 나사 연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3개는 빠져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때 걱정한 것처럼 기둥 부분이 그냥 같이 분리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이 부분이 풀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메인보드랑 꽉 밀착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라. 아니, 구조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아세텍 쿨러라는 훌륭한 예시가 있는데 굳이 그걸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고? 쿨러는 기둥 부분을 보면 이게 하얀색 부분이 와셔거든요. 와셔가 이 메인보드랑 이렇게 딱 맞닿아 있던 건데, 와셔 부분이 메인보드랑 꽉 밀착이 되면서 자리도 약간 이탈하면서 되게 끈적끈적해졌어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게 이쪽에 가장자리 끈적끈적한 자국,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가장자리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자국이 남았어요. 일단 알코올 티슈를 사용해서 이 자국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 (3M) 양면 테이프를 가져와서 찍어내면 되지 않을까? 됐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하지만 올해의 황금손은 다릅니다. 작년에 2회 연속 뽑기 실패는 올해의 뽑기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 뽑기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할 뿐. 크크. 쿨러 호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한쪽은 AMD, 반대쪽은 인텔. 기본적으로 써멀 그리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MX5 이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리뷰를 보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써멀 그리스를 바르라는 건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그거를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물론 의지만. 메인보드 뒷면에 다는 CPU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서에는 바깥쪽이 1700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고정을 해서 와셔로 안 빠져나가게 이렇게 같이 들어있던 부품이 이거. 보라색 부분엔 1700이라고 써있으니까 보라색을 사용해야 되고요. 메인보드 뒷면에 넣어서 보라색 부품으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구나. 역시 이거 조립 방식은 아세텍 펌프가 제일 편하긴 하네요. 아니야 그래도 전에 쿨러에 비해선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겁니다. 네, 발전을 한 게 보통이지만. 쿨러 고정용 부품 4개, 그리고 펌프 밑바닥을 보면 오늘의 컴퓨터 빌런 베스트 예약 티켓이 붙어 있어요. 저는 아깝지만 떼줘야겠네요. 그리고 펌프를 천천히 고정 완료. 조립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인상적인 거는 호수 방향을 지금 세시로 해놨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사용해본 수냉쿨러 중에서 펌프 호스랑 1번 램과의 여유폭이 제일 넓어요. 테스트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램 중에서 제일 폭이 넓은 거를 골라봤는데 그래도 여유폭이 있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에브가 CLC360과 온도가 똑같고, 그리고 펌프가 조용하고 싼데 비슷한. 그치. 뭐야, 펌프 왜 이래. 아니야, 쿨러를 잠깐 눕히면은, 그리고 다시 세우면, 자. 안 난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입니다. AS 6년 누수 보상, 아세텍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펌프 성능, 게다가 펌프 성능까지. 이거는 조용하다? 처음에 딱 켰을 때 펌프에서 이게 작게 지직지직 소리가 나길래 이게 뽑기 실패인가 하고 찜찜했는데, 3RCS AS 좋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선출고 AS 당해보니까 AS 훌륭합니다. 부가적으로 펌프 호수를 세시로 했을 때 다른 쿨러와는 다르게 이 녀석은 1번 램슬로 간섭 문제도 해결됐고, 이걸 뭐 지적할 만한 게 있나? 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 싼 데는 이유가 있지. 그렇지. 예전에 리콜 사태, 리안리 갤러헤드, 에너맥스 리퀴드맥스, 수랭쿨러 펌프 불량으로 인해서 리콜 사태를 받듯이 라니쿨러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펌프에 대한 검증이 아직 없어요. 다나와 등록일자 2022년 11월이니까 펌프 검증을 대략 1년으로 봤을 때 2023년 11월까지 펌프에 대한 이슈가 없어야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판단이 되는데, 펌프 검증은 새로 출시되는 수랭쿨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 이거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네요.